네, 안녕하십니까. 바른경제 심프로의 계정 체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시각 7월 18일 월요일이고요. 오전 7시 21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는 꽤나 좋게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 좋은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다우존스 2.15% 그리고 나스닥 79% 그리고 S&P 500 1.9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2.54%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간단하게 일단 보자면은 소매 판매 이런 그 판매 지수 같은 경우에 호조를 보이면서 경제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좀 잠재워 주었고 이 경제가 꺾이면서 소비도 줄어든다라는 그런 상황을 좀 잠재우면서 좀 좋게 나왔다. 그리고 기대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하락을 하면서 그 좀 성장주에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이 나와서 시장에 굉장히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게 나왔다라고 전달을 해드렸던 은행주들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강세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보면 좀 바닥권을 좀 보여줄 수 있을 만한 흐름들을 보여주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그 바이든이 사우디를 방문을 해서 증산에 대한 코멘트가 거의 없었다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2% 반등을 하면서 97.59달러에 거래가 되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채권 수익률입니다. 오늘 금요일 날 소폭 하락해서 마감을 해주었고요. 0.06% 그리고 S&P 500 빅스 지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거는 지금 야간 선물이라 살짝 좀 잘못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한 4% 정도 빠졌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치는 맞습니다. 이 밑으로 20 밑으로 빠질 수 있는 상황 기대해 볼 수 있도록 해, 해,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실시간 환율 같은 경우에도 1325원으로 꽤나 높은 편이라 환율이 증시가 올라가면서 환율이 떨어질 수 있는 상황들 기다려 볼 수 있도록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계속해서 지금 저희 그 10년에 지금 거의 최고치여가지고요. 거의 지금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후로 금융위기 때 이후로 굉장히 높은 환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증시에 좀 어려움은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저희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는 원숭이 두창 관련주 시가테크놀로지입니다. 6% 정도 지난주 금요일 날, 목요일이죠. 금요일 오전에 설명드릴 때, 전달해드릴 때 6% 정도 하락을 했었는데, 그리고 밑에 아래 꼬리가 달렸으니까, 이 다음 박스권 어떻게 움직여주는지 보셔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바로 박스권 상단까지 물려 붙이는 10% 정도 상승을 해서 굉장히 좋은 흐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찬가지로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도 발생을 하였고요. 그리고 오늘 WHO에서 2차 긴급회의를 합니다. 그 일정 맞춰가지고 오늘 또 국내 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종목들을 움직일 수 있으니까 오늘 오전에 그리고 오후장에 원숭이 두창 관련주들은 같이 보셔야 되는 섹터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 꽤나 이어지고 있는 그 테마다 보니까 같이 보셔야 되고요. 다음은 이제 저희가 또 새롭게 트래킹하고 있는 카누라는 전기차 회사입니다. 전기차 회사고 금요일 날 전달해 드릴 때는 미국 육군에 이제 전기차 밴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전달해 드리면서 한 20몇 프로 올랐던 26%였던가요? 26% 정도 올랐었던 내용들을 전달해 드렸었는데 오늘은 한 7% 정도 하락하면서 마감을 해 주었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에 올랐던 폭이 있다 보니까 이 정도 그냥 차익 실현 물량이다라고 보셔도 되시는 흐름이고요. 여기에서 결국에는 박스권을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 그리고 추가적으로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어떻게 붙느냐, 그리고 나스닥이 어떻게 올라가지고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이제 주가 흐름이 조금은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계속 하락하다가 여기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 기술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은 어, 계속 하락을 하다가 바닥권에서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제 추세를 뭐 이렇게 꺾어 나가려고 하는 구간이니까요. 여기 안에서 매물 소화도 해야 되는 거고
기술적으로만 본다면 그런 식으로 흐름을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시가 테크놀로지처럼 뭔가 이런 식으로 거래량을 터뜨리고 이 박스권 만들어 가면서 결국에는 수렴시키는 구간들 만들어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뭐 재료가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전기차이기 때문에 좋은 식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관련주가 이런 전기차 관련 수급이 국내 증시에 흘러오게 될 거고, 심지어 이 카누의 관련주도 국내 증시에 있기 때문에 잘 살펴볼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같이 트래킹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S&P 500 이제 상승한 섹터들과 전체적인 섹터들 흐름과 종목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1.04% 상승했고요. 애플은 1.15%, 메타 4.21%, 구글 1.19%, 아마존 2.26%, 테슬라 0.74% 상승 마감했고요. 반도체도 좋았고 뭐 전체적으로 다 좋았습니다. 에너지 쪽도 다 좋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내 증시도 어렵지 않게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발생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단 지금 이 환율에 대한 압박감만 없다라고 하면은 좀 괜찮게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금요일 날 제가 전달을 해드릴 때도 반도체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설명드리면서 코스피도 좀 좋을 것이다라고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장중에 거의 한 2% 가까이, 1.24% 정도 빠지면서 그 환율이 급등을 하면서 이렇게 확 빠졌던 시장이 그래도 오후장에는 회복을 해주면서 좀 아래꼬리를 길게 달면서 기술적으로 괜찮게 좀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여기서 또 저희가 국내 증시에서 몸담고 있는 상황에서 긍정적인 부분을 좀 보여드리자면은 삼성전자 이렇게 바닥권에서 굉장히 흐름을 이렇게 매물을 잘 소화해주면서 바닥권을 탈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여기에서 뭐 사 모아 오신 분들이야, 여기에서 사 모아 오신 분들이야 이제 수익권이시겠지만은 여기 위에서 사 오신 분들은 또 여기에서 또 지금부터 어떻게 다시 반등해주고, 추가적으로 이제 하반기 2022년도 하반기에 삼성전자가 어떻게 올라가고 반도체가 개선이 되고, 금리 인상도 이번 달에 7월 28일 날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8월 달에 금리 인상이 없잖아요. FOMC가 없습니다. FOMC가 8월 달에는 없고 9월부터 10월, 11월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요때까지 이 9월 FOMC 하기 전까지 이제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좀 반등이 나와줄 수 있는 흐름들은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고 시장에도 여러 언론사들 이쪽에서도 많은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당연히 필두로 시장을 이끌어 주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앞서서 설명드린 것처럼 경기 침체 우려보다는 소비 지수가 좀 괜찮게 나왔고, 기대 인플레이션도 꺾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주들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성장주가 올라가게 되면은 기술주들이 올라가게 돼 있으니까, 기술주 하면은 또 반도체겠죠. 반도체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또 뭐 메타버스니, 그리고 성장주들이 올라가면은 뭐 반도체, 뭐 2차 전지, 그리고 메타버스, 로봇, 뭐 이런 식으로 다 붙여가지고 올라갈 수 있게 될 거고, 지금 시장 바닥권에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거래량 조금 늘어가면서 이게 매물소와 다음 박스권 상단에 붙여서 올라갈 수 있는 흐름들 보여주니까, 지금 최근에 빠졌던 종목들 하나 둘씩 장중에 순환매 돌면서 장대 양봉 하나씩 보여줄 수 있는 흐름들 기대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100bp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듯이라고 나왔습니다.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하다 보니까 최근에 뭐 CPI라든가 PPI가 좀 높게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이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냐면은 이 FOMC에서 파월 의장이 굉장히 관심이 좀 시장 통화 정책을 이끌어 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던 지표입니다. 지표 자체가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이 하락을 하면서 이 CPI가 높게 나오고 PPI가 높게 나오더라도 금리 인상을 강하게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100bp 아니고 이번 달에 뭐 75bp 금리 인상 진행될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은 시장의 긍정적인 요인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소매 판매, 이제 소비에 대한 지표가 좀 좋게 나와서 시장이 반등을 해주었다. 그래서 다우가 2.15% 상승해 주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이제 미국 원숭이 두창 관련 뉴스입니다. 43개 주로 확산이 되어서 감염 사례가 1814명으로 늘었다라고 합니다. 앞서서 이 시가 테크놀로지 저희가 계속해서 트래킹하고 있잖아요. 금요일 날 전달을 해드릴 때도 목요일에는 뭐 하루 만에 11%, 12% 상승했다, 6%를 하락을 했더라도 추가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이런 식으로 나왔다. 대신에 아래 꼬리가 달렸으니까 이 박스권 어떻게 만들어 갈지, 추가적으로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 그리고 월요일 날 18일 날 2차 긴급회의가 있다 보니까 그 흐름들 잘 이어나가면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미국 원숭이 두창 관련된 이슈가 또 17일 어제 이제 오전에 이렇게 뉴스가 나오면서 시가 테크놀로지도 박스권 상단으로 올려 붙이는 상황이 만들어졌고, 그리고 원숭이 두창도 확산세가 나오는 뉴스가 발생이 되었기 때문에 원숭이 두창주 꼭 살펴봐야 되시는 섹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요일도 더블링이라고 코로나도 또 4만 명대 확산세가 뚜렷하다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신규 확진자가 4만 342명으로 아무래도 좀 일요일 기준 뭐 12주 만에 최다 기록이라고 합니다. 지금 최근에 뭐 진단키트들 굉장히 많이 올랐었고, 금요일 날 또 흐름을 이어주다가 상승폭을 살짝 반납한 종목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다시 만들어서 수렴시키고 돌파할 수 있는 흐름들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잘 살펴볼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숭이 두창하고 또 진단키트가 엮여있기 때문에 같이 가기 때문에 코로나 관련주도 같이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서도 코로나 치료제들 막 상한가 가고 했던 종목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도 연속적으로 코로나 관련주도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좀 많이 순환매가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반도체라든가 성장주들도 올라간 상황이고, 이런 식으로 좀 바이오 종목들 이런 식으로 기존에 강했던 섹터도 있다 보니까 굉장히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우디 이제 바이든이 사우디아라비아 방문을 하면서 이제 원유 증산에 대한 논의가 없었다라고 발표가 되었고, 그로 인해서 한 2% 정도 아까 앞서 말씀드린 2% 정도 반등을 해주었고, 2% 정도 반등을 해주었고 98달러 정도, 그러니까 97.59달러 정도 거래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 날 전달을 해드릴 때도 최근에 이제 바이든이 유가가 떨어지고 있다 보니까 바이든도 굳이 뭐 되게 좀 빌빌 기면서 부탁할 필요도 없고, 사우디 입장에서도 굳이 비싸게 팔아야 되니까 뭐 증산을 좀 강하게 해줄 필요도 없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 이런 상황에서 이제 탄소 중립 정책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을 했다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사우디 입장에서는 당연히 탄소 중립보다는 그냥 오일 잘 팔아가지고 지금 이런 인플레이션 커지는 상황보다 뭐 수혜를 보고 있지만은 그래도 더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상황들은 인플레이션 지금 소비 경제 침체보다는 좀 원활히 경제가 좋을 때 이게 쭉 올라갈 수 있는 상황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뭐 가격 비싸가지고 적게 파는 것보다 당연히 박리담회가 일단 장사할 때는 굉장히 좋은 흐름이니까요. 다음은 이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죠. 국토부 장관이 UAM 도심항공 모빌리티죠. 드론 관련주 관련돼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UAM이 안전 담보 못하면 날리지 않겠다라고 뉴스가 보도가 되었고, 그러면서 실증 사업을 좀 속도를 내겠다, 이렇게 관심이 좀 많다. 원희룡 이 국토부 장관이 이 드론 관련된 이 도시항공 모빌리티에 관심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UAM법이 8월 달에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으로 세계 시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라고 해서 드론 관련주도 잘 살펴봐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금요일 그리고 그 전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그 내용 섹터다 보니까요, 그렇게 새롭진 않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20분 정도밖에 안 걸린다라고 하는 뉴스입니다. 에어택시. 네, 여의도에서 인천까지 20분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전기차로도 안 되겠는데, 그래서 주목받는 차 ESG라는 뉴스가 나왔고요. 지금 뭐 수소차 관련된 내용이고요. 수소 전기차 얼마 전에 또 부산 모빌리티 모터쇼, 부산 모터쇼에서 N74라고 해가지고
N74라고 해가지고 옛날에 74년도에 나왔던 포니 있죠. 포니를 좀 컨셉카로 또 만들어서 어, 수소차인데 이거를 수소차를 이제 포니를 수소차로 만들어서 컨셉카를 보여주었었는데 굉장히 그 업계에서 굉장히 인기 관심을 굉장히 많이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수소차는 기술력은 전 세계 1위라고 보셔도 탑티어라고 보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래서 뭐 수소차도 당연히 뭐 지금 에너지 독립성을 확보하는 입장에서 어 뭐 수소 같은 경우에는 좀 뭐 개발이라기보다 에너지원을 구하기 쉬우니까 이런 상황에서 좀 대체 에너지 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ESG로서 환경을 생각할 수 있는 에너지 자원으로 대체 자원으로 좀 기대가 좀 큰 그런 에너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뭐 깊게 보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이런 뉴스가 있다. 그래서 수소차 관련주들도 있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뉴스가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로봇이 물건을 옮기고 박스를 정하고 그리고 완충제 양을 맞추는 스마트 물류 끝판왕이라고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전달해드렸던 내용들 중에서 대형 그 기업들도 인력을 감축을 하면서 기업의 실적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스마트 물류, 스마트 팩토리는 당연히 올라갈 수 있는 어, 상황이 더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속에서 스마트 팩토리라고 하면은 로봇 관련주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반도체법 이제 논의 속도가 붙나라는 뉴스고요. 지금 뭐 TSMC는 지금 애리조나 그리고 삼성은 텍사스 이런 식으로 좀 신규 공장을 투자를 하면서 이어져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아무래도 또 나스닥 올라가고 반도체 올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또 올라갈 수 있는 불확실성을 완화할 수 있다라는 내용의 뉴스로 인식하면 되실 것 같습니다. 반도체 지금 최근 시장이 뭐야 코로나 관련 바이오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잖아요. 이제는 뭐 반도체 장비 업체들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여러 뭐 언론사라든가 그리고 여러 채널들에서도 반도체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 모습들은 당연히 금요일 삼성전자만 보더라도 나올 수 있는 내용이니까 이런 식으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속수무책으로 늘어나는 확진으로 더블링 지속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거리두기를 다시 하는 게 아니라 고위험군을 보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음압병상 관련된 뉴스가 좀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재택 치료, 재택 근무 이런 것도 좀 보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또 미국 코로나 관련된 뉴스입니다. 지금 새로운 변이가 비상사태를 10월까지 또 연장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코로나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금 그 아무래도 최근에 강세의 모습을 보였지만은 계속해서 이어서 보셔야 되는 섹터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또 이제 친환경차 수출 비중이 30% 넘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그 얼마 전에 그 전달을 해드렸던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도 테슬라 사이버 트럭의 이제 컨트롤함을 좀 납품한다고 해가지고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했던 종목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이버 트럭 관련주로서 센트럴 모텍이라는 종목을 좀 전달을 해드렸었는데 센트럴 모텍 이 종목이 이제 알루미늄 이 컨트롤함을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사이버 트럭에 그 부품을 납품을 하고 이런 상황에서 친환경차라고 하면 뭐 전기차겠죠. 전기차 수소차인데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러면은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고 이런 상황에서 그 핵심인 경량 가볍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알루미늄으로 컨트롤함을 만듭니다. 그래서 센트럴모텍도 충분히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 수 있을 만한 내용이어서 뉴스를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환경부는 녹색 분류의 원자력 발전을 포함한다고 논의가 되었습니다. 원전 관련주도 당연히 봐야 되겠죠. 그리고 비트코인을 이 내용 또한 좀 뉴스 제목이 조금은 개인 투자자 입장으로서는 조금 뭐 마음 아프거나 좀 불편할 수도 있는 내용인데 오히려 저는 반대로 엄청나게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비트코인 팔고 주식도 손절하고 믿을 건 예금이라고 해가지고 은행에 돈이 몰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저점 매수세가 외국인들로 그리고 기관들로 하여금 좀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어지고요. 항상 고점을 만들어내는 거는 개인들이었으니까 2020
2021년도 1월 달도 고점을 개인들이 만들어냈고, 그리고 뭐 비트코인 고점도 개인들이 만들어냈고, 뉴스가 굉장히 많이 보도가 되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뉴스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뭐 주식 팔고 뭐 채권 산다라고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채권도 지금 기대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채권도 단기 고점은 분명해 보이고요. 심지어 뉴스 자체도 개미들이 산다고 하니까 더 강하게 믿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믿을 건 예금이라고 지금 뭐 투자 위험 자산에 대한 좀 부정적인 내용을 보도가 나오고 안전자산 쪽으로 가는데, 이러면 이럴수록 오히려 이 위험 자산들이 반등을 할 수 있는 상황들이 만들어지겠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어서 국내 증시 관련된 종목들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금요일 날 상승해 주었던 강하게 상승해 주었던 종목부터 봐야 될 텐데, 세종메디칼이라는 코로나 치료제가 이제 상한가를 갔습니다. 상한가를 갔고요. 여기서 지금 지난 이 박스권 보시면은 이렇게 박스권이네. 이렇게 박스권이고요. 크게 나누면 이게 박스권이고, 여기 안에서 또 이 정도 박스권이고,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 7,000원 중반 정도까지는 지금 매물대가 열려 있다 보니까 상한가를 갔던 종목이고, 최근에 거래량이 굉장히 터지고 시장에서 이슈를 받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변동성을 이용해서 충분히 수렴시키고 돌파할 수 있는 매매는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으로 인식하시면 되실 것 같고, 세종메디칼 말고 또 셀루메드라는 종목도 코로나 치료제로서 지금 다시 이 하락권을 좀 되돌리려고 하는 대량 거래량 터트리면서 이 하단에 있는 이 매물대는 소화를 시켜두었다. 그러면 다음 매물대가 한 7,000원에서 8,000원 정도까지는 열려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좀 상승 구간 확인해 볼 수 있으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사실상 지금 뭐 나스닥이라든가 이런 종목들이 다 올라가가지고 너무나 지금 오늘 어지간하면은 모든 섹터들이 다 올라가지 않을까, 나스닥처럼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드론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다 보니까 퍼스텍, 그리고 네온테크, 그리고 파이버프로, 이런 종목들 보면은 금요일 날에는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은 나왔습니다만은 뭐 거래량이 그렇게 뭐 크게 실린 것도 아니고, 지금 21선을 다시 안착하고 21선에 다시 안착한 상황에서 뉴스가 보도되고 최근 위험 자산 그리고 기술주들의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 이 매물대를 돌파하고서 다음 매물대까지는 충분히 올려 붙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음봉 중개 기회로서 다가갈 수 있는 시장,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 중에서는 뭐 엑세스바이오라든가, 그리고 뭐 수젠텍이라는 종목도 있고, 수젠텍은 음봉으로 빠졌더라도 뭐 엑세스바이오가 좀 더 좋은 흐름, 그리고 랩지노믹스, 슈마시스, 이런 식으로 좀 종목들 아직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고요. 랩지노믹스, 일단 기술적으로 볼 때는 랩지노믹스랑 엑세스바이오가 조금 더 좋게 매물 소화를 잘 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뭐 오전장에 신규 확진자 나오면서 좀 또 코로나 진단키트 관련주들의 수급이 붙는다라고 하면은 해당 종목들 좀 따라붙을 수 있는, 단기 매매할 수 있는 포인트로 접근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말고도 좀 메타버스, 뭐 맥스트, 이런 종목들도 있고, 아무래도 반도체가 올라가니까 이런 종목들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전달해드렸던 내용이 지금 어쨌든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받고서, 굉장히 이렇게 큰 폭으로 조정을 받고서 시장도 조정을 받고 종목도 조정을 받았는데, 지금 21선을 일단 안착을 하고 이런 뭐 거래량들이 아직 살아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위험자산에 대한 나스닥이 올랐고 위험자산에 대한 지금 투자 심리가 살아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좀 다음 구간들까지 올라와 줄 수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그림으로는 7월 28일 날에 지금 금리 인상을 FOMC에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드리자면은, 7월 28일에 FOMC에서 금리 인상을 75bp를 지금 인상한다라는 거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로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일단은 100bp는 안 하는 것 같고요. 일단 75bp를 하는 거고, 만약에 뭐 50bp를 하면 더 땡큐죠. 오히려 경제가 좀 더 괜찮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75bp를 진행한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리고 8월 달에는 어차피 FOMC가 없다 보니까 금리 인상도 없습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7월부터 지금 남아있는 3분기에 이제 그 기업들 실적 발표하면서
지금 소비 괜찮게 나오고 있다. 그 실적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뉴스가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이 좀 되돌아 올라올 수 있는 반등 장세가 좀 연결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최근에 시장이 굉장히 어렵게 장기간에 거쳐서 지금 계속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은 이번 구간에는 그래도 반등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9월 FOMC 금리 인상하기 전까지는 2,600 정도까지는 올라와 줄 수 있는 흐름 기대해 봐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식으로 좀 전체적인 글로벌 시황이라든가 그리고 뉴스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 포인트까지 좀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좀 시장 접근하는 데 있어서 수익을 좀 내기 힘드시거나 대응하기 힘드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전화번호로 심프루라고 전달을 해주시면은요. 돈의 흐름을 읽는 매매 그리고 스마트 A에 대한 강의를 좀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 심프루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은 좋은 만남 기다린다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오늘은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뭐 대부분 종목들이 다 올라갈 것으로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오늘도 소외되지 않는 장세 맞이하시고 내일 오전에도 뉴스 종합해서 그리고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종합 정리해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